3월 30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3월 30일 오후 6시 40분에는 뉴스 브리핑 미래경영연구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장소는 당산동 미래경영연구소 사무실입니다. 참가 자격은 총회 참가 자격은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가 강연이 있고요. 강연은 안보 위기에서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그런 강연을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언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 자격이 계신 회원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뉴스 브리핑은 2015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2달만 더 있으면 3년입니다. 근데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오늘로 이제 한 12만 명을 돌파할 것 같고요. 구독자 수는 누적 조회는 8,5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칼럼 하기 이전에요. 문 정권이 최근에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자 비례대표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을 내정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66년생이고요. 참여연대에서 재벌들 감시 감독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외에 그 사람이 금융감독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참 의문입니다.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그리고 정권감독원, 또 더 나아가서 신용관리기금감독 등 4개의 업무를 통합해서 탄생한 금융감독원 원장에 김기식이 한다. 잘 하십시오. 어차피 당신들 세상이니까. 국정화 조사위원장이 국정교과서 발표하는 자리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 의뢰 대상이니 아니니, 더 나아가서 전직 장차관이 기니 아니니 헤매고 있더만은 이 사람은 그 기자회견이 끝난 자리에서 자기가 전남에 교육감 선거 출마한다라는 보도 자료까지 돌렸다고 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이것도 잘 하십시오. 봄날은 정봉주 의원 말대로 짧습니다. 짧은 봄날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지 국립대학에 갈지 많이 판가름이 나겠죠. 자, 일찍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의 주제는 이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 다수 시선 교정 없이는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쭉 댓글을 보다가 황 소장이 북미 관계나 국제 정세에는 참 능통한데 북한 문제에서는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봤어요.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엄청난 환멸과 경멸, 더 나아가서 정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오가 있어요. 왜 있느냐? 그야말로 같은 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쯤 되는 2,500만 명을 저런 식으로 다스리면서 학대하고 그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 김정은 3대가 그들을 굶기고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이 지독한 부패와 가난의 소굴에 2,500만 명을 던져놓고 있는 데 대한 제 나름의 양심의 분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 문제에 대한 분노가 없었더라면 저는 주사파 학생운동권이 되었을 것이고, 또 지금 임종석이처럼 민주당 패거리에 어딘가 언저리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도 전대협 의장이나 한총련 의장을 한번 했을 수도 있겠죠. 한총련 제 뒤에 세대니까 불가능하겠네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북한에 옹호하는 학생운동권의 인물들과 많은 토론을 했어요. 여러분 제 기질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닌 거에 대해서 긴 것처럼 하면서 그냥 거기에 다들 그렇게 따라가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겠다. 이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과에서, 대학교의 제 과에서 주사파들을 아예 그냥 근처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후배들 중에 주사파를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불러다가 제가 혼을 냈어요. 그리고 과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제 과가 주사파의 소굴이 되어 가길래 제가 남은 후배들을 수습해서 서울대 농업정책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반주사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사회운동으로 연결시켜 갔죠. 그래서 주사파가 휩쓸고 있는 학생운동판에 저는 그나마 주사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돕는 방향으로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요, 그때 주사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논의를 회피하고, 그리고 논쟁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주사파면서도 마치 주사파가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척 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저들끼리는 소수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주 소수끼리만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대중들한테는 마치 이 군부 독재 시대에 저항하기 위한 투사인 양 하는 데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이 대학을 다녔거나 제 위의 세대들은 주사파가 어떻게 대학을 장악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전 장관, 제 대학 선배되죠. 근데 그 사람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주사파가 대학에 스며들어서 어떻게 장악했는가. 그 세대들을 잘 알아요. 진중권 씨도 잘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지금. 제야의 자신이 살아남으려 하고 스스로 진보라고 자신을 자처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그 언저리에서, 그리고 그들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려면 주사파 문제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한때는 깊숙하게 활동을 했지만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온 부분은 결국은 주사파가 당을 장악하는 부분들을 지켜보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노무현 후보가 후보가 되니까, 저는 노무현 후보가 주사파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만한 어떤 지적 어떤 운동에 대한 체계적 체계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되니까 밀고 들어오는 애들이 제가 옛날에 봤던 주사파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그 밑으로 다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이 홍위병한테 장악되었다. 근데 당에서 3선, 4선, 5선, 6선을 한 사람들이 그걸 다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다가 정체성 분명히 해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 아래 위로 또래의 사람들 다 압니다. 알고도 말을 안 해요. 왜? 그걸 인정해주고 사는 것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김대중 정권 이후에 매우 유리하다. 김대중 정권이 정권을 잡으니까
한마디로 그때부터 주사파나 또 사회운동을 하던 이런 좌파 세력들이 정권 안에 들어왔고 그 혈백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 당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는 한 절반쯤은 민주당을 했지만은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을 했어요. 절반쯤은. 근데 김대중 햇볕 정책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 입을 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오랜 뿌리를 가지고 반주사파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냥 반주사파 운동을 했나? 저는 제 길을 가면서 그런 성향을 띈 것이지 걔들하고 싸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걔들하고 싸우는 거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학생운동, 사회운동의 오랜 경력을 나름대로 스스로 자처해서 쌓아왔습니다. 굉장히 아웃사이더로서요.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보한 것은 북은 안 된다. 절대로 가까이 할 존재나 그들과 어떤 일을 상의할 또 그들과 협상을 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주사파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북에 대해서 신념 하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좌파 매체를 보면 북미 정상회담과 주한미군이라는 기사 하에서 미국의 과거 럼스펠드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다. 트럼프가 선거 때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북핵 문제와 같이 논제에 올려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 주한미군 철수를 올리자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말을 안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언젠가는 들이밀겠죠. 어느 시점에서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신문의 칼럼에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글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왜 문제인가? 제가 이거는 금요 칼럼이기 때문에 짧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국 국민들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종교와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공산 독재에 시달리던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를 보면 공산주의화가 됐는데 독재가 사상 유례 없이 심했어요. 오히려 중세시대의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은 좀 더 나았습니다. 나라의 위세도 나았고요. 그런데 요 근세의 공산 독재에 들어가면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독재 기억나시죠? 거의 나라 전체를 통제를 했습니다. 전 근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알바니아는 이 호자라는 사람이 또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했지만은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었어요. 나라를 중세에 거의 농노 국가로 몰고 갔습니다. 나라의 산업은 농업밖에 없고 루마니아도 비슷하게 몰고 갔지요. 그래서 차우세스쿠와 호저 이 두 사람이 다스린 이 나라는 지금 이제 공산 독재에서 벗어났지만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알바니아에 가면 곳곳에 벙커 투성입니다. 세멘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외부에서 자기 나라를 침략한다. 그래서 지키자면서. 그래서 이 벙커가 지금 알바니아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고 독재자 기념관이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기아선상의 국민들을 헤매게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는 지금 거의 부재했죠. 지금 북한이 아직도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전 국민이 통제받으면서 계급화되어서 소수의 특권 계급과 나머지의 농노 아니면 공장 노예 등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국 국민들을 전 세계에 수출시켜서 국민들이 형편없는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도 거기서 90% 이상을 당에서 떼갑니다. 개성공단도 결국 그런 시스템입니다. 월급 15만 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요. 북한이 원래 못 사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동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못 살아도요. 거기에서 15만 원을 돈을 주고 같은 동포가 동포를 뿌리는 것이 이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90%를 착취하게 뻔히 갖고 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공단을 운영하는 것도 한마디로 상식이 있는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요, 저는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양심을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고는 없고 사상, 종교, 그리고 정치의 자유도 없고 정당도 없고 종교도 없고 강압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우리가 옛날에 조롱거리 삼아서 이야기하는 알바니아 같은 나라보다도 더 못 살고 있는 이런 북한의 체제. 그런데 그들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지도부가 누리는 호화생활. 이번 특사 5명은 김정은이 앞에서 몇 시간 밥 처먹으면서 정말 그 밥상에 놓은 음식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다녀오기를 좋아한 수많은 한국의 종북 좌파 그리고 그 정권에 봉사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제 DJ 정권 때 북한에 가자더라고요. 제가 안 갔습니다. 왜? 내가 그런 걸 볼 자신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국민들 2,300만 명을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만드는 강압적인 3대 독재 세습 왕국,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는 농노나 공장 노예 노동자로 살아가고 또 수십만은 외국으로 수출되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제가 카타르에 월드컵을 지금 카타르가 이번에 소치 다음에 카타르에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더운 적도 근처에 중동에서 월드컵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시설물을 짓고 있지요. 거기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학대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유럽에 심지어 폴란드의 농장에 가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 농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세계의 북한의 인력들이 노예 수출되듯이 수출되어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북한 해외 수출 노동자들의 비참한 실상, 특히 중동에서의 비참한 실상, 거의 강제 노동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잠만 자고 최소한으로 먹고 저렇게 노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은 제일 값이 싼 노예 노동자예요. 정평이 나 있어요. 값에 비해서 일을 잘한다. 그것만 합니까? 심지어 곳곳에 식당을 수십 개를 차려가지고 그래도 좀 상류층의 딸내미들을 옷을 입혀가 노래 부르고 춤추게 하면서 장사를 합니다. 이게 국가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그것만 합니까? 전 세계로 마약, 비트코인 같은 해킹, 그 다음에 가짜 담배, 심지어 가짜 $100짜리 슈퍼 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집단인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저런 집단과 마피아보다 더한 겁니다. 최근에 바티칸의 교황이 마피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의 가톨릭과 마피아의 유착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마피아는 그래도 이탈리아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오랜 이런 이 제도적 어떤 습관이라 하나요? 제도적인 유죄의 하나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 이 부분은요, 국가 자체가 갱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력 수출을 하고 착취를 하죠. 사람을 인력 수출해서 착취를 한다면 이건 과거의 노예 상인만큼도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유럽의 과거의 노예 상인들이 다 성을 바꿨어요. 족보를 세탁했습니다. 왜? 노예 상인을 했다라는 것이 유럽 사회에서요. 나중에 노예 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건 사람이 아닌 놈으로 대대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노예 상인의 성을 자손들이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의 김씨 3대는 노예 상인 국가인 겁니다. 저게. 자, 6.25에 대한 남침에 대한 문제요. 좌파들은 그것이 무슨 뭐 충돌이다 어쩐다. 제가 전번에 강동순 씨와의 이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얼마 전에 6.25 납북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정부가 확보한 명부에요.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6.25 때 납북이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다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끌려갔다는 겁니다. 납북 인사들은 의사, 변호사, 교사, 농민, 학생 등 다양했고 4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이었고 강원도 주민도 10,000명 이상이나 되었고 10살도 안 된 어린이도 150명이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 등에 업혀서 그냥 같이 끌려간 거예요. 군인, 경찰, 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수천 명이 끌려갔는데 1950년 10월에 납북 공무원 2,000명이 평남 대동군 한 언덕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이 최근 미군 기밀 문서에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민군이 공무원을 사흘 밤과 새벽에 걸쳐서 총살을 해서 대형 구덩이 3개를 판 뒤에 사살하고 매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북자들이 피살된 구덩이는 40일쯤 뒤에 미군하고 국군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파서 확인을 했는데 끌려가다가 대열에서 뒤처지면 또 쏴서 죽인 사람이 200명쯤 됐다고 합니다. 이 미군 문건을 확인한 납북자 협회에서는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피해 문제를 다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현 정권과 결을 같이 하는 세력들, 이 좌파 종북들은 미군에 의한 학살, 당시 이승만 정부에 의한 학살은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온갖 탐사 이 프로에서 마치 공포 다큐처럼 여러 차례 묘사 방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인민군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8만여 명의 납북자들은 사라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잡아두고 이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한마디로 외부와 격리시켜서 학대를 했습니다. 다수가 다 돌아가시고요.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살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이요. 이들에 대해서도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납북자들의 피해 현황을 북한에게 제시하고 현황을 알려달라.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들을 돌려달라.
또 그들의 학살에 사과해라. 또 더 나아가서 국군 포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학살한 데 대해서 그들에게 학대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송환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정부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지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포로에 대해서 인민군을 학살하거나 죽이거나 돌려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북한에 가지 않고 한국에 남겠다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시켰고 미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 돌려보내려 했지만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도고 남미고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북한을 치려고 한다. 미국이 위협하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성군주의로 왔고 할 수 없어서 핵과 ICBM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 미국을 친다 했고 지금은 얼지 포커스나 키 리졸버가 미국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왜 칩니까? 사고만 안 치면요. 미국도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지긋지긋해요. 6.25 때 하도 뒤였어.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유지되는 부분을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미국이 왜 칩니까? 뭐가 있다고요?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엄청난 지하자원, 웃기는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요, 석탄이나 이런 거 외에 지하자원 별로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과거에 북한에 공업시설을 많이 만드는 건 그때는 주된 자원이 철광, 석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철광, 석탄쯤은 어디 가도 싼 가격으로 너무나 흔합니다. 북한에 지금 중국에 대한 최고 수출물이 석탄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요, 얻을 거는 없고 거지처럼 되어 있는 2,500만 국민만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이걸 침략을 합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침략 때문에 자신들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저거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 핵을 하나 만들어 놓고 협박을 해서 주변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생각에서 핵을 만드는 거죠. 누가 침범할까봐, 침략할까봐 아무도 침략 안 합니다. 침략을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외쳐도 아무도 안 갈 겁니다. 기름 한 방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신제국주의다. 과거 우리 때 그랬죠. 신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 남을 침략한다. 그래서 신제국주의가 남한을 침략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이 미국의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이래서 한국이 지금 환율을 올려라, 협상 다시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한테 미국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해서 착취합니까? 북한은 지금도 신제국주의 국가라고 미국을 이야기한다. 미국이 전 세계에 봉의된 국가입니다. 제국주의가 아니라. 과거에 5, 6, 70년대만 해도 그때도 제국주의적인 틀이 남아 있어서 미국이 CI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가에 개입을 해서 동서냉전 시대 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또 중남미에 대농장을 운영하고 그런 걸 지키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 스스로가 전 세계가 미국에 와서 다 일자리 얻고 미국에 물건 팔아먹어서 미국이 지금 봉의되어 가고 있다고 트럼프가 이빨을 바득바득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무역 적자의 가장 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신제국주의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신식민지다. 이런 논리 자체가 지금 아예 거짓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맞서서 신식민지의 침략을 남한까지만 했는데 미국이
북한도 저올라 올란다. 미국에 맞서서 남한까지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키겠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지금 허당인 겁니까?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의 체제 보장은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는요, 북한 주민들이 어느 날은 이제 눈이 떠지고 이러면 들고 일어나서 뒤집겠지요. 언젠가는. 그걸 누가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북한의 체제 보장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김정은에게 네가 50년 동안 향후 너네 손자까지 집권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을 가장 위협하는 적은 누구냐? 자신입니다. 김정은이. 저런 식으로 통치해가지고요, 더 간다고 생각하면 무리죠. 자, 그런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종북이 많은가? 친북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북, 종북들이 야권으로 가서 그 야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집권을 하면서 거의 핵심에서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제야단체, 사회단체를 장악했는데 이 사회단체, 제야단체 출신들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금감원장이 되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그냥 비서실장이 아니라 총리보다도 더 센 사실상 대통령을 움직이는 비서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에 수십 명이 있어요. 당에도 지금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정부에도 막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들이 제야단체를 통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을 성공을 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는 거고요. 또 이들이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호남에서 이들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통하고 있지요. 5.18, 4.3 이런 부분에서 이들의 논리는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그런 민족사적 불행한 사실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도덕적, 양심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전문가 집단을 장악을 했습니다. 교육계, 방송, 영화, 문화, 종교, 문학.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들이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내가 고향이 어디라서 내가 대학에 다녔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보니까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적폐청산도 이야기를 하고 지긋지긋한 박근혜 MB 정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북한하고 같이 잘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통일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오는 지금 북한 정권의 실상 또 북한 정권의 히스토리 6.25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들은 다 생각을 안 하고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냥 지금 종북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 다수의 시선이 이미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교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북한 문제를요, 우리 매우 심각하게 봐요. 북한 문제는 우리가 회피한다고 회피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우리 사회를 북한화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핀란드화라고 해서 핀란드를 똘마니로 만들었듯이 한국에 지금 북한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끝을 보지 않으면요. 민주주의가, 한국만의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따로 사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왜? 점점 스며드니까 따로 살 수도 없어요. 지금 10대, 20대들은 뭐 통일이고 뭐고 다 싫다 따로 살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북한 문제가 귀찮고 어려워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정권에 만약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한테 국민 투표를 붙여가지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요, 대한민국에
이건 끝없는 소모전과 반복,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북한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